내려가고 올리시면 앞에 대기. 아, 네. 다 오셨나요? 거의 잠깐 여기 컴퓨터에 올려. 소개를 좀 하고. 아, 예. 후배님 나가셨어? 후배님 나가셨어? 나오시네. 쳐다봐 있는 거. 어? 아니? 안 있어? 영화 받았어요? 다 받았어. 요즘 양호 씨는 있어요. 오셨어요. 저기 반갑습니다. 후관 일렉트릭의 서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귀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태양광 그리고 이제 지열에 관련해서 오늘은 강의를 좀 하실 건데요. 먼저 우리 미래 에너지 솔루션의 김전비 이사님께서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강의해 주셨던 정기인 이사님께서 태양광 중급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 우리 김정비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에너지관리공단 참여기업 미래에너지 솔루션 김정배 이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선후배 여러분, 선후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에너지관리공단 보조사업인 가정용 지열 보일러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미래에너지 솔루션 회사, 저희 회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 미래에너지에서 정부 보조 사업을 받아 설치하는 지열 냉난방 원리와 시공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저희 미래에너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으로 지열 냉난방, 태양광 발전시설, 그리고 소상공인 공기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설치 및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경제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여 주택 상가 기업의 에너지 절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드리는 미래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저희 관련 서류는 중소기업 합의서하고 신용평가하고 에너지 건설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전문 에너지관리공단 전문 서비스 전담 기업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도 3월 달에 그린센츄리 영업부를 시작하여 지금 현재 2065년도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서비스 전담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그 초창기에 그린홈 사업이 2009년도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2009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16년 정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도는 대표이사, 관리부, 시공, 품질관리부,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사업 분야 주력 상품인 지열 냉난방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지열 냉난방은 그림처럼 150 주택용 지열 보일러 ORT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m 두봉을 파서 이 동결침을 연결해서 보일러실에서 이렇게 보일러가 세팅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겨울철에는 따뜻한 지열을 끌어올려서
히트펌프와 열교환을 하고, 여름철에는 땅속의 차가운 열을 열교환을 하여 추결통에 냉방과 난방을 가둬놓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 실적은 2009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부터 ORT 가족용 보급사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양주시, 융복합 사업, 파주시 이런 식으로 저희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습니다. 인근, 양주, 파주, 양평, 영동까지 융복합 사업을 꾸준히 해왔고, 현재도 에너지관리공단 참여기업으로 그린홈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RT가 뭐의 약자예요? 뭐예요? RT. RT는 냉동 RT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RT가 뭐를 의미하는 뜻인가요? 냉동 단위입니다. 단위, 예, 열량 단위입니다. 열량 단위. 네. 이 지열 보일러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냉동기로 분류돼서 RT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마력을 안 쓰고 RT를 쓰고 있습니다. 냉 단위다. 미래에너지에서는 원리와 공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열 보일러가 세팅됐을 때 보일러실 정면 사진인데, 이 히트펌프와 추결통과 온수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용량은 대략 50평 정도를 쓸 수 있는 용량으로 20평, 30평도 이 용량을 쓰고, 이 용량으로 60평, 70평도 부족한 부분을 떼어가며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RT짜리예요? 이게 5RT짜리. 5RT. 지열 냉난방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150m 두공을 파서 동결층 밑에서 연결 작업을 해서 보일러실로 트리치 작업을 합니다. 보일러실에는 히트펌프와 추결통이 있고, 이 땅속을 통과해서 올라온 열원은, 관을 통해서 올라온 열원은 순환펌프로 순환이 되고, 이 열원이 올라온 열원과 히트펌프 안에 있는 냉매체와 열 교환을 하는데, 이 냉매체가 기화되는 열원이 이 추결통에 가뒀다가 난방으로 쓰고, 이 기화됐던 기체 상태에 있던 열원을 액화 상태로 전환시키면서 떨어지는 열원을 추결통에 가둬놨다가 냉방으로 쓰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으로 히터펌프에 그 전기 히터봉이라든지 이런 다른 열원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땅속의 열원을 반으로 순환시켜 냉매체와 열교환할 때 냉매체가 반응되는 기체 상태로 전환될 때 온도, 액화 상태로 전환될 때 다운되는 온도, 이거를 난방과 냉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열 냉방방은 지열 냉난방과 냉난방 시스템은 냉방 모드도 가능하고 여름철에 난방 모드도 가능합니다. 요즘 신축 지으실 때 여름철에 냉방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지열 보일러로 많이 설치를 하시고, 난방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전원주택도 난방비로 많이 교체를 하고 계세요. 특히 심야 보일러, 화목 보일러, 그리고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데는 한겨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열 보일러 바꾸시는 지금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열 보일러 공사 진행 과정은 첫 번째 청풍 작업을 합니다. 현장에는 이런 식으로 차 3대가 진입이 되는데 대략 5톤 초장축으로 진입이 됩니다. 차량 한 대에는 지열 청풍 장비가 들어오고, 요건 지하소품 장비하고 동일합니다. 배공 장비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컴프레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청풍 장비가 하역을 하고, 현장에 보일러실과 가장 가까운 주변에 이렇게 로또를 150m를 세워서 청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청공 후에는 이러한 피의관을 넣는데, 이 피의관은 한 막기가 150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끝에는 U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의관을 청공한 곳에다가 이 기계를 통하여 삽입을 하는데, 청공한 그 구멍에는 피의관이 2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U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상부에서 이쪽 물을 한번 이 피관에다 집어넣으면 이 물은 계속 이 안에만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나 자연에너지를 고갈시키지도 않아요. 순수하게 이 물은 이 물만 들어오고, 이 물이 보일러실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열 청공을 하고 피관을 집어넣으면은 그
천공공과 피관 사이가 뜨게 돼 있는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그라우팅 작업을 합니다. 그라우팅은 이 벤토라이트를 그라우팅 기계에서 희석을 시켜서 식물성 벤토라이트를 밑에서부터 주입을 해서 몰려오는 방식으로 그라우팅을 하고 꽉 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땅속 열원이 그라우팅을 통하여 열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공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안방가루와 그리고 물과 진흙물과 흙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슬러지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주됩니다. 요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폐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성공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항공 두 공이 나오는데 이걸 동결칠 밑에서 두 공을 연결하는 작업을 트렌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결칠 밑에서 연결해서 보일러실로 이쪽으로 뽑아 놓으면 그 위에 이제 보일러가 이런 식으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 트렌치는 이런 식으로 10, 20, 30, 40을 연결해서 보일러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열 보일러 설비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트펌프, 요거는 이제 지열 보일러라고 하고, 히트펌프와 추결통 그리고 온수가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기 위해서 전기 온수기가 들어갑니다. 설비는 이 초록색에 되어 있는 것이 지열 배관입니다. 지열에서 올라온 배관이고, 이 빨간색은 냉온수 배관이라고 지열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냉온수가 열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흡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열 보일러가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전기를, 가정용 전기를 집에서 쓰는 이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열 보일러가 들어가는 곳에는 정부에서 일반 전기, 누진세 없는 이런 근생 전기를 제공해 줍니다. 유일하게. 그 전기 가지고 지열 보일러를 구동하기 때문에 쓴 양만 누진세가 없는 전기로 이 기계를 구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름철에도 이 전기 가지고 냉방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의 냉방을. 그래서 이 지열 보일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에서 지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이 주택에 누진세 없는 전기를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전기로 기계를 돌리는데 쓰면 쓴 만큼만 나오는 것이 전기요금으로 난방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용 전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전기가 동일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주택에 주는 일반용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그 전기료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비용이 나올까요? 대략 동일한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심야 보일러 사용하셨을 때 동일하고 쓰셨을 때 대략 한 적게는 60%, 많게는 70%가 절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지열 에어컨이라고 이렇게 팬코일을 통해서 여름철에는 여기서 냉방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온풍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여기도 지열을 설치하게 되면 천장형 매립형 팬코일을 통해서 난방도 가능하고 냉방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신축주택은 꼭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들어가죠. 경제 분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등유, 심야전기, LPG 지열 보일러를 동일한 조건 24도 동일한 한겨울에 24도를 놓고 동일하게 사용했을 때 10시간을 돌렸을 때 난방비가 30일 평균 등유는 66만원, 그리고 심야전기는 68만원, 그리고 LPG는 89만원 정도 발생되는데 지열은 21만 6천원으로 이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COP가 3.8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난방비는 60%, 70%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시고 투자 회수 기간은 대략 5년에서 6년 정도입니다. 2025년도 지열 보일러 정부 보조 사업 내역입니다. 이 금액은 총 공사 비용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4년 전에도 2,500만 원이었고 지금도 2,500만 원이지만 이 정부 보조금 요거는 항상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에는 1,975만 원이 나왔고 올해는 1,205만 원이 나와서 올해는 본인 부담 금액이 1,295만 원이고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여기 파주는 보조금이 없어요.
근데 양주는 보조금이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없고, 그리고 저기 연천은 600만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지자체 보조금은 다 차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750만 원이 나오고, 강원도는 485만 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동일한, 전국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이 되지만 이 부분들은 어떤 분은 300만 원에 하고 어떤 분은 1200만 원에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보조금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뭐 예산을 반영 안 하나요?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반영을 안 하는데.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대부분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안 주는 데가 더 많고요. 아, 안 주는 더 많아요? 네. 경기도가 제일 안 주는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ORT 기준이죠? 예, 이게 ORT 기준. ORT 기준. 이 지열 보일러는 요거 외에 그린홈이라고, 지열 보일러는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린홈과 건물 지원 사업. 그린홈은 ORT 단일 품목으로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지자체 혜택도. 그리고 여기도 이런 근생 주택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건물 지원 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500만 원, ORT가 5,500만 원 동일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이 정도고 지자체 보조금은 없습니다. 건물 지원 사업. 그래서 건물도 지열 보일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건물하고 지열하고. 그리고 건물은 평수의 구부회가 없이 정해놓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RT도 들어가고 20RT도 들어가서 사업할 수도 있고 300평, 500평짜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 건물 지시는데도 지열 보일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래에너지 15년 동안 지열 보일러와 태양광 사업을 현장에서 많은 고객님들 만나서 많이 설치해드리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에너지는 대성 히트 에너시스의 북부 센터이기도 하고 2009년도서부터 시공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서비스라든지 지열 보일러 쪽에서는 서비스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저희가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보일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고 뭐 이렇게 안내 받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ORT가 이제 표준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몇 평형 집이면은 ORT를 쓰면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딱 한 가지 제품이에요. ORT. ORT만. ORT는 칼로리가 16,900칼로리입니다. 지금 신축 주택으로 따지면 한 평당 300칼로리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40에서 45평 정도가 쓰는 것이 딱 맞아요. 그런데 60평도 쓰시고 그러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각방 제어기를 쓰셔서 안 쓰는 데를 로테이션으로 조절해 가면서 쓰시기 때문에 70평도 쓰시고 그걸로 30평도 쓰십니다. 그 위에 상위 버전이 있어요. 7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는데 이걸 RT로 계산하면 70평은 7RT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100평은 10RT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보조 사업이 없는 내용이고 정부에서는 ORT만 보조해 주고 그 10RT를 설치하면 ORT까지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보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RT 단일 품목으로 설치했을 때는 보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하지만 ORT로 세팅이 되면 하나는 보조를 받으시고 하나는 일반 자동. 공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에어컨을 틀다가 네.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에어컨을 좀 틀고 있는데 이걸 쓰고 계시죠? 하고 있다가 뜨거운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이. 에어컨을 쓰고 계실 때 뜨거운 물이 나오냐? 찬바람이 나오는데 네, 뜨거운 물이- 온수가 안 나온다. 뜨거운 물이 그랬을 때는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이런 온수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여름철에는 온수기를 설치하셔야 돼요. 원이 쓴다고요? 예, 온수기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히트룸에서 네. 저 에어컨도 하고 뜨거운 물도 하고 두 가지 다 한단 말이에요? 히터 펌프에서는 냉방만 만들어주고 여름철에 네. 온수는 안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온수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요? 온수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서 만들어요? 온수, 전기 온수기에서. 아 따로 붙이는 거예요? 저 안에 건 뭐예요, 그거요? 이건 추결통입니다. 네? 추결통. 얘가 열을 생산하면 여기다 가둬서 난방으로 공급해주고
해주고. 여름철에는 얘가 냉방을 만들어서 여기다 냉방을 가뒀다가 찬물을 받았다가 냉방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여름철에 냉방을 만들 때 온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 온수기가 따로 들어가요. 아, 따로 하는 거예요. 예. 여기를. 냉방을 만들면서 온수는 생산을 안 해줘요. 나는 히트 부분 안에 네. 한쪽에는 냉방, 한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말이야. 뭐 한 가지 온도뿐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열원은 하나뿐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한번 뭐냐면 지하 온도가 네. 12도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가지고 지금 온도를 한 2도를 맞춰 봅시다. 지금 난방이 피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네? 또좀 뜨거운 바람이 피우다. 뜨거운 바람이.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네. 뜨거운 온풍을 튼다고요? 뜨거운 바람이 또 바꿀 수 없냐 이거죠. 냉방을 쓰면서 온풍을 바꿀 수 있는 또 거냐고요? 이제 자, 이쪽 칸에서는 냉방, 이쪽은 온도 두 가지 할수 있냐 이거죠. 아, 그렇게는 안 나오는 거죠? 한 가지만 돼요? 얘가 냉방을 만들면 여긴 냉방만 갖춰, 딱 찬물만 가둬지는 거예요. 찬물만이야? 이온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찬물 만들고 한쪽은 뜨거운 물 만들고 이런 형태로는 안 만들어집니다. 공간 난방은 되고요. 그럼 온수는 일단 히트펌프로 전기 순간온수기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냉방을 사용하실 때는 온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물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순간온수기 용량이 또 틀리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이 지열 전기 용량에 맞춰서 전기 온수기가 들어가요. 지열 전기가 한전에서 지열 보일러 설치했다고 무작위로 많은 양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7kg 내에서 한전에서 공급해 주거든요. 이 7kg에서 이 히트펌프가 보일러실에서 작용하는 전기는 5.25kg를 먹습니다. 나머지 1.75를 전기 온수기가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온수기 용량은 200리터 내 걸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저 히트펌프에서 12도가 온도가 몇 도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렇죠? 히트펌프가 냉방으로 전환됐을 때 네. 10도까지 낮춰놓습니다. 10도? 예. 우리가 냉방을 사용했을 때 가장 쾌적한 온도는 동굴 온도 16도예요. 그게 자극이 없어요. 근데 얘는 10도까지 맞춰주죠. 그래서 여름철에 10도면은 충분한 냉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도 정도 되죠? 예. ORT 기준으로 그 타고 들어가는 신도가 몇 미터라고? 150m. 좀 더 깊이 좀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관리공단 첫 창기 2009년도에 이 ORT 기준으로는 1RT당 50m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RT는 250m인데 250m를 항공을 파내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쪼갠 거예요. 쪼개면서 150m, 150m, 300m를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ORT라고 그러면 150m, 150m, 300m를 탑니다. 아 그럼 그거를 타공 위치가 두 개 그렇죠.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 피관을 넣고 요 공과 10과 20은 거리가 5m를 띱니다. 최하. 그래서 5m를 띈 거를 요 동결층 밑에서 이렇게 트렌치를 연결해서 보일러실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물을 한번 집어넣으면 이 물은 이 안에서만 계속 돌고 이 물이 외부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안에서만 돌고 집 안의 난방선은 집 안에서만 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명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수명이요. 네, 지열이. 이 성공했던 이 피관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속에서 썩는 기간은 한 300년 정도 되고 이 밖에서 동결층 밑에서 융착했던 이 부분은 한번 융착이 끝나면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까 저 힌트펌프. 예. 요 히트펌프는 압축기가 있는데 압축기간은 3만 시간을 통과했어요. 이거를 난방으로만 환산하면 대략 한 12년에서 16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숨 서비스가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다면 요런 순환펌프, 요거는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상적인 작동 기간은 4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6년도 쓰시는 분 있고 7년 쓰시는 분도 있고 관리를 못해서 2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순환펌프는 보일러실이 얼만큼 쾌적하고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펌프는 간단하게 소비자가 고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 14만 원 정도?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 히트펌프는 한 12년 되면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9년도서부터 저희가 보급 사업을 했는데 음. 약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초창기 기계도 아직까지 쓰시는 데가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근데 6년, 7년 됐는데도 교체하시는 데가 있어요. 음. 그런 거는 소비자가 얼만큼 쓰시느냐. 보일러실이 습하고 이런 데는 그리고 보일러를 험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냉매체가 깨지게끔 열병기가 깨지게끔 다루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기가 좀 빨리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트펌프 교체 비용 얼마나 들어요? 부분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트펌프고, 이 히트펌프는 자체적으로 교체가 하게 되면 53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이 추결통 교체 비용은 23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이 배관 교체 비용은 약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이 히트펌프 안에 있는 열교환기가 나가면 이 통째로 갈지 않고 열교환기만 따로 교체해서 구분해서 가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 수리하듯이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갈았을 때 530만 원이고 열교환기라든지 부속을 갈았을 때는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 회사 브랜드가 뭐 있는 건가요? 뭐 대성 거라든가 뭐 그런 건가요? 이 히트펌프는 네. 전국의 그 압축기, 냉동 압축기를 만드는 회사는 다 히트펌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인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압축기를 만드는 회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9년도 초창기 이 사업을 할 때는 한 20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성 히트펌프가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성 거라 보면 예, 예. 귀뚜라미도 대성 걸 갖다 판매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전에 2009년도에 이 귀뚜라미 그리고 경동 이런 데는 자체에서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뚜라미는 경상도에 있는 신성 냉동공조 제품을 갖다가 귀뚜라미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동은 부천에 있는 식스웍스 제품을 갖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대성은 저희 부프센터를 위주로 박람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시공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해서 지금은 서비스망이 가장 인플라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소문이 나서 점유율이 98%가 대성 걸 쓰고 있습니다. 아까 ORT가 표준 공사 금액이 2,500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온수기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되나요? 예, 별도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별도로 진행되는 기업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열 전기공사 여기 지열 전기공사 이 부분도 소비자가 별도로 냅니다. 그리고 아까 슬러지 처리도 소비자가 별도로 냅니다. 별도로. 네,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게 슬러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렌치를 할 때 이 슬러지를 여기 넣어버려요. 그리고 평평하게 퍼여가지고 그 슬러지 처리를 마감해 드리는데 부업 같은 경우 심야 보일러, 가스 보일러, 화목 보일러 쓰시는 데는 벌써 다 조경이 돼 있는 데는 이렇게 땅을 파고 나서 그거를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고 이게 이제 추가 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지열 전기공사 그것도 소비자 부담이 되는데 이 지열 전기공사는 한전 불입금 형태와 그리고 전기 면허 소지자가 공사하는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요금이 발생되는데 한전 불입금은 소비자가 직접 지료용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비용은 대략 한 42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 나오고 전기업자가 계량기에서 한전에 그 지열 전기를 신청하고 그리고 계량기에서 보일러실까지 전기공사하는 비용이 대략 한 7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그거 이제 보조금에 들어가는 게 네, 아니고. 그거는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기 펜코일 그거는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도 다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후웨이는 170만 원, 후웨이는 180만 원 이런 형식으로 지금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권하면 거의 다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안 합니까?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기간이 오래되고 난방에 대해서 요즘은 편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열 보일러 신축 짓는 데는 대부분 태양광과 지열은 다 따라 들어간다고 따라 보시면 한다. 됩니다.
아까 온수기는 한 얼마 정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온수기는 200m가 들어가는데 대략 100만 원 정도라고. 100만 원 정도. 선택이죠. 근데 웬만하면 선택할 것 같은데 온수기. 하시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그냥 그 선택할 거. 온수로 샤워할 정식감이. 그럼. 여름에도 온수를 쓰시죠. 그러니까. 냉방을 쓰시면은 온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ORT 기준으로 했을 때의 별도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러지, 첫 번째 슬러지가 발생되는 부분, 이거를 폐기물로 나간다고 처리했을 때는 대략 한 60만 원 정도가 발생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기공사 부분, 전기공사 한전 불입금이 대략 한 46만 원, 그리고 전기 면허 소지자가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70만 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펜코일, 이 부분은 추가 상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방당 하나씩 들어간다고. 각 방당 하나씩 들어가는 방에는 원웨이가 들어가죠, 자주. 원웨이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방 5개 곱하기 16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개면 4개 곱하기 160, 1개면 1개 곱하기 16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필수적으로 별도 비용이 한 3, 400만 원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온수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선택이 아니라 온수기는 안 하는 사람이 없겠는데. 신축 빼놓고 에어컨을 하기 위해서 온수기 200m가 들어간 거고 아니 여름에 뜨신 물을 쓰려면 온수기를 놔야 된다며. 아니 저걸 설치 안 하면 뜨거운 물은 계속 나오죠.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신축에만 해당되는죠. 기본적으로 이 안에 사람. 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난방통이기도 하지만 응. 온수가 이렇게 코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코일식으로. 그 온수기를 왜 설치해요 그러면? 여름철에 냉방을 쓰게 되면은 응. 온수가 안 나옵니다. 아 여름철에. 그래서 여름철에 냉방을 쓰기 위해서 쓰면은 온수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온수기를 설치하는 거고, 된다. 기존에 그냥 냉방, 이 기존 주택 같은 경우 냉방을 설치 안 하게 되면 그냥 사용하셔도 온수는 나옵니다. 나온다. 아, 저거 기존 선택이라고 주택은 에어컨 안 하는 집. 그 얘기구나. 그럼 히트펌프는 그 여름에 그 냉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름에는 히트펌프가 돌아가고, 그럼 겨울에도 히트펌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겨울에도 히트펌프 돌아갑니다. 이 원리를 아까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열의 원리는 이 공기열, 우리 이 에어컨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에어컨도 밖에 실외기에 공기 중에 열원을 뽑아서 냉매체가 그 응축돼가지고 와가지고 열원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열 보일러는 이런 실외기처럼 밖에 있는 외부의 온도가 너무 여름하고 겨울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땅속은 일정하게 10도, 15도의 열원이 항상 유지되는 걸 이용해서 히트펌프 안에 있는 냉매체하고 열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열원이 올라오면 히트펌프 안에 있는 액체 상태의 그 냉매하고 열교환을 나지레터식으로 열교환하면 얘가 기화돼 버려요. 기화될 때 올라가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50도까지 올라간 기화 상태의 거를 다시 압축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요. 그럴 때 80도가 올라갑니다. 그거를 이제 이 추결통에 안에 있는 물이 열을 뺏어가요. 그래서 온수가 그래서 여기다 50도를 가다 놓고 다시 얘는 기화됐던 게 액화 상태로 전환되면서 다시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난방에 올리고, 냉방은 이걸 반대로 돌려요. 그러니까 그 기화됐던 상태에서 액화 상태로 전환될 때 다운되는 온도가 이게 냉매 상태로 전환이 되거든요. 냉매가 얘가 빈점이 영하 10도 정도였으면 여기서 열원을 10도만 빼가는 겁니다. 그럼 펜코일로 보내는 에너지는 물백은 물대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운 물을 만들어 놓으면 펜코일을 통해서 찬물을 보내주고, 그쪽으로 계속 물을 계속 네, 돌리는 순환 펌프를 통해서 계속 보내주면 찬물이 순환하면서 펜코일에서 바람을 불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금은 10,000원 나오나요? 네. 에어컨 돌릴 때. 펜코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아주 미약해요. 그럼 140W짜리가 쓰기 때문에 일반 전기에다 연결해서 쓰셔도 집전기 요금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찬공기, 더운공기 만나게 되면 물
이렇게 결로 별로 오는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드레인관을 만들어서 결로를 계속 방출하고 있어요. 보온을 하고. 에어컨 물 나오듯이 계속. 예, 맞습니다. 드레인관을 계속 돌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공단의 신청을 3월 달에 주로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전에 접수를 다 받고 3월 달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건물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먼저 접수를 받고 3월 달에 등록해드립니다. 지자체가 지금 없다는 것이 건물 지원이 지자체 지원이 없다는 건가요? 건물 지원은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요. 주택 그린홈 사업은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근데 뭐 대부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이 작년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주문하시는 분이 접수하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경상북도도 지금 780만 원이 나오니까 그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자체 많은 데가 많이 신청을 하시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인천시 보조금도 나오고 강화군 보조금도 나와서 인천시 300만 원, 강화군 3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한 600만 원 정도. 그 옆에 김포는 지자체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1,295만 원이 소비자 부담금이 전체 다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게 이제 실제로 마케팅을 하거나 이제 소비자한테 권하기 위해서 주로 신축이 많이 합니까? 아니면 기존 주택이 많이 주로 합니까? 신축이 많이 하시고요. 예. 그리고 심야 보일러, 두 번째 심야 보일러. 신마 보일러 네. 쓰는 집. 왜냐하면 예전에 심야 보일러는 30평을 난방하기 위해서 25년 전에 30평 난방하는데 30kg짜리 전기 히터봉을 꽂아서 사용했습니다. 그거를 지열 보일러는 6kg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요금은 똑같아요. 1kg당 130원. 심야도 130원 곱하기 30kg고, 얘는 130원 곱하기 6kg.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심야 보일러는 요즘 많이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야 보일러 많이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화목 보일러. 화목 보일러 전원주택 로망으로 난 전원주택 가가지고 기름값 안 내면서 나무 뗄 거야 하신 분들 많이 후회하시면서 지열 보일러 교체 작업 많이 하십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질문 없어요. 네. 강의 마치는 걸로 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예. 짧게나마 이렇게 후배님들 선배님들 뵙고 이렇게 지열 보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부족하지만 나와서 열심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휴식 시간 갖고 네, 좀 이제 3시간 3시부터죠. 네, 3시까지 휴식 좀 하시고 공부한 거. 아니, 시간이 요거는 항상 강의